안녕하십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사회영역 문항을 푸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7번부터 12번까지 역사 문항 풀이를 담당할 역사교사 김석하입니다. 역사 과목은 현재와 과거의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미래 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과목입니다. 특히 여러분 같으면은 2학년, 3학년 동안 배웠던 역사 내용을 복습함으로써 특히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한국사 혹은 세계사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학업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7번부터 12번까지 역사 문항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시대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한 장 있습니다. 그림 한 장.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바로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크게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진 속 유물의 명칭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래서 뭔가 동으로 만든 검이다 해서 돌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뭔가 금속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농경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빈부의 차이와 특히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는 걸 보면은 이 시대는 구석기와 신석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 청동기 시대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이 청동기 시대를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불교가 수용되었다. 자, 불교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석가모니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평등 사상을 강조하고 윤회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결정되는 이런 불교인데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고구려에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고구려 소수림왕 때, 그리고 백제는 침류왕 때,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가 최초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해서 청동기 시대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노급이 폐지되었다. 노급은 토지 제도인데 통일신라 시대에 신문왕이 발표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던 신문왕이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자, 고인돌이 시작되었다. 요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빈부 차이가 발생하고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정복 전쟁의 결과로 거대한 영역을 가지고 많은 인구를 갖게 된 지도자가 죽고 나서 살아있을 때의 자신의 힘과 그리고 죽어서 자신의 사후세계를 방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가 바로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이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나라 각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돼 있는데 이 경국대전은 그렇죠. 조선 성종 때 만든 조선의 근본 법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5번,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농경과 목축은 여전히 지금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주제는 아테네 민주정치 발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정치, 민주주의 제도, 요것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는 폴리스에서 최초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대화를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학생부터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를 참여할 수 있기도 하였다. 그런 거 볼 때 솔론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권정치, 아테네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서 금권정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재자의 출현을 막는 도편 추방제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도자기 파편을 가지고 6,000표 이상 받게 되면은 국외로 10년 동안 추방시키는 도편 추방제, 클레이스테네스가 말했던 도편 추방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 수 있었고, 그러면 나머지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일으켰던 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딱 나머지 3명 중에 1명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페리클레스가 되겠습니다. 페리클레스.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는 클레이스테네스가 만들어놨던 도편 추방제 같은 정치적 평등을 바탕으로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민주정치를 누릴 수 있도록 2가지 제도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바로 수당제도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이라도 돈이 없어서, 내일 일해서 벌어먹을 돈이 없어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테네 민회에서 공직에 참여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 금전을 주는, 월급을 주는 이런 수당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공직, 일부 장군 같은 군인 관직 빼고는 추첨을 통해 공직을 배분하는 추첨제도도 클레이스테네스가 실시를 해서 비로소 클레이스테네스 시기에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완성되고 전성기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선택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갑골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자, 갑골 문자 뭡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의 원형이 되는 거북이나 혹은 뭐 동물의 등껍질에 새긴 글자들이 나중에 한자가 된 요 갑골 문자인데, 요거는 중국 상나라 시대에 등장한 최초의 문자입니다. 2번입니다. 만리장성을 쌓기도 했다. 자, 만리장성, 그렇죠. 중국의 진나라 때 진시 황제가 그 흉노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여러 지역 춘추전국 시대 때 있었던 각 지역의 성들을 하나로 뭉친, 그래서 만리에 이르는 길게 중국 국경선을 크게 나누는 만리장성을 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를 만들었다. 요거는 인도 문명이 되겠습니다. 4번, 그렇죠. 대부분의 관직은 추첨으로 선출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5번은 고유한 풍습을 존중하는 관용 정치를 폈다. 누구나 받아주는 요런 정치를 폈다. 요거는 이웃나라였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특히 다리우스 1세 시기 요런 관용 정책이 절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다음 대본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는 왕인데, 자, 추대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 받드는 것을 추대라고 합니다. 어쨌든 신하들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줬다. 그렇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화를 합니다. 저는 기존에 포악했던 정치를 매듭짓고 오랜 혼란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 국가의 안정을 추구하겠소. 먼저 나라의 이름을, 자, 중요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미로 고려라고 하겠다. 첫 번째 힌트가 되어 있습니다. 고려를 세운 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하가 말을 했습니다. 우선 국가의 수도를 철원에서 폐하, 그러니까 왕을 부르는 호칭, 폐하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옮기겠다. 옮겨서 정치 안정을 이루겠다. 그래서 지금 왕이 된 사람은 근거지, 그러니까 집이 송악이라는 곳이구나. 그렇구나 해서 고려라는 힌트, 송악이라는 힌트 나왔습니다. 자, 신하 2가 말합니다. 아울러 분열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지방에 유력한 호족들을 포섭하십시오 해서 호족들이 활동하던 시기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왕은 호족들을 포섭했던 왕인 것 같다 라는 힌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왕은 신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수긍하면서 수도를 송악으로 옮기고 유력한 호족 가문에게 왕시성을 내리고 이들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대우를 하겠다 해서 호족들을 포섭하는, 호족들의 포섭하는 제도, 특히 자기 왕시성을 주는 사성제도, 그리고 혼인제도, 요런 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요런 정책을 폈던 왕,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고려의 태조,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했었던 업적들을 찾는 것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지편전을 설치하였다. 자, 지편전이 뭐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가리켜지는 세종대왕이 만든 학문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조선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후삼국을 통일했다. 그렇습니다. 태조 왕건이 후백제, 신라, 고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936년 후삼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수원 화성을 건설했다. 네, 그렇죠. 조선시대 때 정조가 개혁도시로서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4번, 동그라미 4번.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였다. 요것은 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태조 왕건의 아들이었던 광종, 손자였던 광종, 아니죠. 아들이었던 광종이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노비를 해방시키고 호족들을 견제하는 이런 정책을 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그렇죠. 공민왕 시기에 권문세족들의 성장을 막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공민왕이 노비를 해방시키고 강제로 땅을 뺏긴 농민들의 땅을 돌려주는 이런 정책을 했었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가가 뭘까?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보니까 망치로 뭘 들고 종이를 문에다가 뭔가 못질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출생과 사망 연도입니다. 1483년부터 1546년. 한 15세기에서 16세기의 인물이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힌트가 나왔습니다. 직업, 신학자라고 나옵니다. 신과 그리고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이구나. 또 국적은 독일 사람. 그렇구나. 독일 사람이구나. 주요 활동을 보겠습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은 신학자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그렇군요. 해서 가톨릭교, 구교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 금화를 내고 면죄부를 내면은 나중에 사후세계에서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면벌부 판매를 비판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인물은 바로 마르틴 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활동에 대해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1번.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과거제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껄끄러워하는 이런 시험 제도를 실시했는데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 수나라 문제가 시험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나라 문제 시기부터 시작했고 요게 우리나라 고려시대 광종 시기에 유입이 되어서 조선 말기까지 이런 시험 제도를 통해서 바로 인재를 육성하고 채용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백년 전쟁을 일으켰다. 자, 백년 전쟁은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플랑드르라는 지역을 두고 싸운 100여 년 동안에 싸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3번. 성상 숭배 금지를 내렸다. 요거는 비잔티움 제국의 레오 3세라는 사람이 신이 있는데 왜 다른 조각상들을 숭배하냐. 이거는 신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탈라스 전투에 승리했다. 탈라스 전투. 요거는 그렇죠. 당나라와 이슬람 세계의 아바스 왕조가 싸운 전쟁으로서 아바스 왕조가 당나라 군대에 승리를 했던 전투라고 배웠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교황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시 한국사네요. 자,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무슨 비석이 있네요. 비석만 보고는 조금 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전도비. 이 비석의 이름은 삼전도비군요. 자, 삼전도비로 알려진 이 비석의 정식 명칭은
대청 황제 공덕비이다. 해서 청나라의 청나라 황제를 공덕을 칭송한 내용인 것 같다라고 써있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후금이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뒤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를 조선이 거절하자 청이 조선을 침략해 벌어진 전쟁이다. 그렇죠. 청이 조선을 공격한 전쟁 이름 그렇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병자년에 일어난 오랑캐의 침략이라 해서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조선은 청에 맞섰지만 결국 청에 굴복하고 군신관계, 신하와 왕의 관계를 맺었다. 이처럼 이 비석에는 조선의 치욕스러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병자호란이고 병자호란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활약하였다. 자, 어제연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한 신미양요라는 사건에서 미국 군대와 전투를 벌인 장군의 이름이죠. 해서 이 사건의 이름은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해서 병자호란은 인조 시기에 있었던 전쟁으로서 그때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청나라의 번개와도 같은 기마병들의 추격을 결국 피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면서 40여일간 저항했으나 결국 항복하는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서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정중부 등이 무신정변을 일으켰다. 그렇습니다. 무신정변은 1170년 고려 의종시대에 일어났던 군인들의 불만으로 일어난 문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군인들이 차지한 사건입니다. 4번입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였다. 자, 이성계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조선을 세우는 조선 태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우왕과 최영이 주장했던 요동정벌 혹은 명나라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위화도라는 섬에서 거부하고 군대를 거꾸로 돌려서 정권을 차지한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마지막 조선시대 아니고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자, 마지막 5번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했다. 자, 이순신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최고의 해군 장군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1592년 조선 선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할 1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글이 많네요. 자, 대체로 신이 애써 밝히고자 하는 것은 자, 보통 신하가 황제에게 문서를 올릴 때는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신, 요런 한자, 신화 신자라 해서 그래서 대체로 신이 애써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서양식 기계는 농경이나 직포, 인쇄, 도자기 제조 등의 용구를 모두 제조할 수 있고 자, 이 신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서양식 기계는 농경도 잘하고요. 직물도 잘 짜고요. 인쇄도 잘하고요. 도자기도 잘 만들고요. 요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해서 서양식 기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넘어가겠습니다. 또 원래부터 오롯이 군사상의 무기만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군사상의 무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해서 뭔가 서양식 기계가 농사도 잘할 수 있고 도자기도 잘 만들 수 있지만 무기도 잘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계속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를 안정으로 돌리고 허약함을 강력함으로 바뀌는 길은 전적으로 기계를 모방하여 제조하는 데서 비롯된다 해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나라에는 어떤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이런 위기를 안정으로 돌리고 강력한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양에 있는 기계를 모방, 따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이홍장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홍장, 청나라 시기에 있었던 양무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해서 이홍장은 서양식 기계 설치를
상소했다고 합니다. 해서 서양식 기계를 만들어서 청나라가 아편 전쟁이나 이런 전쟁과 같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이민족 국가들에게 침략당했을 때 훌륭하게 승리하고 청나라가 강력해지는 방법은 바로 서양식 기계를 도입해서 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다른 여타 공장을 세워서 국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용장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무운동 시기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화제의 수립을 주장했다. 자, 공화제가 뭐죠? 네, 그렇습니다. 왕이 없고 국민들이 권력을 나눠서 통치하는 행위입니다. 해서 신분제도도 없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요거는 나중에 순원이 주도했던 신해혁명의 바로 구심점, 신해혁명이 주장했던 개혁의 슬로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세포위의 항쟁을 진압하였다. 세포위 항쟁 어떤 겁니까? 그렇죠. 영국인들이 인도 지배를 위해 고용한 용병 집단을 세포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위들이 탄약 주머니에 뭐 소기름 발려있고 돼지기름이 발려있고 이런 것들에 분노하면서 세포위의 항쟁이 일어났다. 배웠었습니다. 해서 인도 무굴 제국 시기에 영국이 세포위 항쟁을 일어났으나 요걸 영국 군대가 진압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토지의 균등 분배를 주장했다. 그래서 누구나 토지를 똑같이 분배하는 모습을 주장했던 것은 바로 그렇죠. 홍수전이 주장했던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중체소용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렇습니다. 중체소용. 중국의 정신과 중국의 정신을 가지고 서쪽에 있는 서양의 도구를 쓰자라는 생각을 중체서용이라고 합니다. 해서 양무운동에서는 비록 서양의 물건은 쓰지만 중국의 아름다운 정신, 중국의 아름다운 제도, 중국의 아름다운 정치체제는 그대로 쓰면서 서양식 도구, 서양식 무기, 서양식 공장 이런 기술들만 뽑아 쓰자라는 중체서용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이지 유신을 개혁 모델 삼았다. 이것은 메이지 유신, 그렇죠. 일본에서 했었던 천황 중심, 덴노 중심의 개혁 사상입니다. 해서 일본에서도 에도막부 같은 무사 정권이 있었는데 이런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었는데 요 메이지 유신을 개혁 모델 삼았던 것은 양무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변법 자강 운동에서 양치차오 같은 개혁가들이 주장했던 이런 변법 자강 운동의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메이지 유신은 일단 1868년 일본에 실시되었고 중국의 개혁 모델로 삼게 된 시점은 변법 자강 운동 1898년부터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선생님과 7번부터 12번까지 역사 영역의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파이팅 하셔서 여러분들의 학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